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10년 후 세상 그리고 1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기업 사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2월 9일입니다. 그날 한국의 주식시장과 일본의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완전 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즉 2월 9일을 쇼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사회가 한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기업 사회가 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즉 10년 후 세상, 10년 후 대한민국,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직접적인 것 바로 10년 후 우리 집은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기업 사회는 앞으로 우리 집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렇다면 10년 후 우리 집이 지금보다 더 여유 있고 행복한 우리 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네 가지 방법도 네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사회가 온다. 2월 9일 날 한국 주식시장과 일본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달랐던 그 주범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대의 회사죠.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 한국의 현대차 그룹과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겠다 선언하고 그 전기차 생산 기지로 한국의 현대차 그룹과 의논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며칠 동안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2월 9일 날 현대차가 애플과 협력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대로 애플이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왔죠. 그래서 그날 한국의 주식시장은 완전 엉망이 되었습니다. 먼저 현대차 또 기아차 주식이 많이 내렸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주식들도 내렸고요. 또 반도체도 내렸고요. 자, 그들 기업들은 한국 주식의 시가총액의 큰 비중들을 차지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다 위축되었죠. 반면 일본의 주식은 일본의 버블 거품 붕괴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그날 엄청난 활기를 띠었습니다. 바로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국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하루 주식시장이 이처럼 극명하게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자, 애플은 우리가 잘 아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애플을 구체적으로, 즉 애플이 가진 주식 가치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요. 애플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죠. 애플 한 주당 가격과 애플이 미국에 상장시켜 놓은 그 모든 주식의 총 숫자를 곱하면 그것을 우리가 시가총액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애플 한 기업의 시가총액은요. 한국 주식을 모두 합친 시가총액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플이라는 한 기업이 한국이라는 한 국가의 경제적인 가치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일본 주식 시장은 한국보다 시가총액이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그 정도 되니까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도 그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 일본조차도 미국의 기업들, 자, 애플뿐만 아니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주식 종목인 알파벳, 이것들을 합치면요. 일본 그리고 중국의 시가총액과 맞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을 결합시키면 마침내 일본, 중국을 추월합니다. 자, 그러니까 애플 하나의 기업은 우리 한국 경제의 경제적 가치 이상이고 또 애플을 비롯한 미국의 몇몇 기업들을 합친 시가총액은 일본, 중국을 추월할 정도. 그래서 저는 마침내 기업 사회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회가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상은 거대 공룡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 기업들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적으로 사회적 역할, 즉 CEO의 도덕성을 비롯한 이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잘못하면 불매운동과 같은 기업 보이콧을 통해서 혼을 내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그 같은 기업 불매운동, 보이콧 운동을 통해서 심지어 망한 기업도 있고요. 망하지는 않았더라도 정말 큰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런 기업들,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었던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 즉 상품 기반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공룡 기업들은 제조업 기반의 상품 기반의 회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죠. 플랫폼 기업은 한마디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는 기업, 그것을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의 서비스는 노동력에 바탕한 인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그런 무형의 모든 서비스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국가가 아니라 기업들, 공룡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매운동, 보이콧 운동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다른 동영상에서 시간을 장기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었다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이유, 그것은 부동산은 한번 소유하면 거래가 굉장히 힘들죠. 즉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많아서 장기 보유합니다. 주식은 그렇지 않죠. 너무 거래가 쉬우니까 단순해서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팔 수도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내가 소유할 때 얼마나 귀찮으냐, 즉 내가 이것을 매매하는데 얼마나 귀찮으냐의 정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소유, 즉 장기 보유가 되는 경향이 많고, 그것이 주식과 부동산의 큰 차이점이고, 또한 그것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을 보이콧할 수가 없는 것이요. 예컨대 저는 갤럭시 폰, 삼성전자에서 나온 갤럭시 폰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제품을 불매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불매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컨대 아이폰으로 바꾸겠죠. 아이폰으로 바꾸는 순간 상당히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화기를 바꾸는 것도 귀찮지만 또 저는 이 갤럭시 폰과 여러 가지 연동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바꿔야 합니다. 자, 그것들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기반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예컨대 애플만 하더라도 뭐 애플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결합된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바꾸는 것이 점점 쉽지 않아지고 있다. 이것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매운동을 기존처럼 제조업 기반의 상품 기반의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의 그 영향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한마디로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별 영향력이 없다, 소용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정도로 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요, 이것을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자, 그것이 중요하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일자리 감소. 자, 이것은 더 이상 부연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익부 빈익빈 확대.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될 수 있고 빈자, 재정이 부족한 사람은 더욱더 재정이 불편해질 수 있다. 이 뜻이죠. 왜 그럴까요? 이 공룡 기업들이 변화시키는 이 세상에 잘 적응해 나간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더 키울 수 있고 소득도 더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이 공룡기업들, 대부분 인터넷 기업들이죠. 이 인터넷 공룡기업들의 변화, 그것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지금의 자산도 줄어들고 나의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되고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10년 후 우리 가정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10년 후 우리 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IT 센서는 기본입니다. 이때 IT 센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컴퓨터를 다루고 인터넷을 하고 스마트폰을 잘 쓰고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센서, 즉 사람을 또 사귀는 기술, 사람과 소통하는 기술, 이 스마트한 시대에 잘 적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기술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죠. 예컨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한 기술 적응력 강화에 해당되겠죠. 자, 이것은 너무 기본적이고 단순한 내용이니까 간단히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기업사회, 거대 공룡 대기업이 큰 영향을 끼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각 가정, 즉 우리 집에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한 패밀리 비즈니스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구성원이 아들, 딸과 같은 자녀여도 좋고 또 부모여도 좋고 심지어 손자녀라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할을 서로 나누어서 하는 패밀리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인건비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도 쉽게 하고 또 공동체가 단단히 결합되면서 결집력도 높아지고 전체적인 가정 경제의 소비도 줄이고 또 상대적인 소득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항상 창업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장을 다니더라도요, 그 직장의 고소득을 목표로 두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 많이들 하죠. 다 큰 자녀들의 손자녀들을 부모들, 어른들이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조금 체계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통이죠. 가족 간에도 소통할 수 없다면 패밀리 비즈니스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소통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IT 센서하고도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제 노후 재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10년 후 우리 집의 재정. 자, 이것은 기업 사회가 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해당 기업에 투자하라. 즉 주식형 자산을 많이 가지시라. 10년 후 우리 집을 생각하면 그것이 10년 후 나의 노후하고도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사회가 왔고 거대 공룡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거대 공룡 기업들의 주식을 분산해서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앞으로 10년 후 우리 집의 재정 그리고 나의 노후에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가져야 될 가치 기준입니다. 즉 기업, 공룡 기업들,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때의 참여는 비단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기업 보이콧 불매 운동의 차원을 떠나서요, 공룡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는데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이 IT 공룡 기업들을 상대로 소위 데이터세를 내라, 자, 이런 협상들을 하고 있고 해당 기업들도 크게 불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만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 데이터 세금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만큼 거대 공룡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대의식 그리고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이런 발표를 했죠.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은 기부하겠다. 자, 그런 통큰 기부들이 거대 공룡 기업들이 기업 사회에서 얻는 여러 가지 혜택에 비례하는 역할로 나올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과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업 사회가 온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정말 10년 후 우리 집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그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 있고 행복한 우리 집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네 가지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으면 분명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바탕으로 10년 후 우리 집이 거대 기업 사회에 밀려서 지금보다 더 불편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